그런데 이 임대라는 거는 사업소득 중 하나입니다. 일단 크게 과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경비 처리가 얼마가 되느냐. 사실 맞아요. 사업은 경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임대소득도 그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새는 돈 냄새 확실하게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도 비쌀까 봐 걱정되시죠? 현직 세무사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에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태 크크크 이영지입니다. 네, 오늘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러 나와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엄혜림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엄세무사님과 함께 세금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사연 소개해보겠습니다. 세태 크크크. 안녕하세요. 저는 기준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쓰고 있어요.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때문인데요. 배우자는 월세를 받는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구 소유 아파트가 두 채가 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면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자 소유 아파트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9억 원으로 추정되는 거라 배우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또 현재 명의가 각각인데 사는 집은 물론 월세 받는 아파트도 공동 명의가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 자세한 정보를 다시 한번 남겨주셨는데요. 기준시가 12억 원짜리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내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65만 원을 받는 기준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각각 남편은 9,800만 원, 아내는 7,800만 원을 받고 있네요. 그렇게 적지 않은 연봉을 또 보유하고 계세요. 뭔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이런 맞아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임대소득이면 월세겠거니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약간 매달 뭔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느낌 때문에 약간 근로소득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라는 거는 사업소득 중 하나입니다. 사업소득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고 그 부동산업에 여러 가지 또 형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대하면서 생기는 소득을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1주택자이면서 그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이게 2022년도까지는 9억 원이었어요. 이 기준이. 근데 이게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기준시가에 대해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기준시가 대체 어떤 건가요?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래도 상당히 세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시세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기준시가를 먼저 언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소득일 경우에 신고 대상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예요. 근데 이 기준시가는 2023년도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이제 고시가 되는데 2023년 4월 30일에 이미 고시가 다 돼 있어요. 그 기준시가를 봤을 때 내가 가진 집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이 넘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쯤 리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2024년 5월이잖아요. 그때는 2024년도 공시지가가 다 고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건 내년에 25년에 신고를 하시는 거고 지금 24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는 23년 4월에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 매매 가격이랑 관계없이 이렇게 공시가 된 금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주택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우리나라 지금 현행세법으로는 2주택자까지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3주택자 이상인
3주택인데 3주택에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간주 임대료를 대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지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과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여준 종합과세라고 해서 하는 거는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 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버는 그냥 모든 소득을 다 종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모든 소득의 소득 금액을 다 합쳐서 세율을 한 방에 빵 때려요. 그럼 당연히 세율이 조금 높겠죠. 6%부터 45% 사이의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율 구간이 높아지지 않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니까 주택임대소득만을 가지고 세액을 정해서 세율 14%로 그냥 일정하게 그냥 세금을 매기겠다.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14%로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벌어들이는 월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나머지 2천만 원 넘으신 분들은 선택권이 없고요. 2천만 원을 나누기 12하면은 한 달에 166만 6,666원까지만 지금 가능해요. 딱 165만 원으로 딱 커트라인 딱 걸쳤네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이분은 12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9억 원짜리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일단 세금의 방법을 고민하시기 전에 이분들 세금을 내야 하는지부터 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근데 이분들은 결혼 전에는 둘 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기준시가 12억, 한쪽은 기준시가 9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됐던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이 소득세법에서 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을 따질 때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을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네,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된 거네요. 두 주택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사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종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되게 일반적인 경우만을 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나 지금 배당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경비 처리가 얼마가 되느냐. 사실 맞아요. 사업은 경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임대소득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집을 샀는데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뭐 활발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경비가 그렇게 보통 많지 않으세요. 뭐 재산세, 종부세, 복비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라서 사실 임대소득으로 했을 때 경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많겠다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 경비를 보통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분리과세를 하는 편이 좋다. 네, 왜냐하면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50% 일단 인정해 주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여가지고 이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크고, 또 세율도 이제 14%로 낮은 편이에요. 저희 사연자분을 보면은 총급여가 7,8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총급여가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와지는데, 근로소득 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한 6,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50만 원 빼면은 소득 구간의 그 세율이 한 24% 세율 구간이에요. 적지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와 14%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분리과세인 14%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소득이라고 하면 월세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저는 관리비도 내거든요. 관리비도 이것도 임대소득으로 포함돼야 되는 거죠? 임대소득에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과세 대상은 월세와 아까 말씀드렸던 간주임대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 또 특이한 게
계약일이 있잖아요. 우리 매달 뭐 말일에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다 받은 걸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그 임대 사업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를 처음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도 당연히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네, 이분이 이제 2주택자로서 이제 세금 납부를 하고 신고를 하셔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면세 사업자. 로 등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같이 등록하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은 아파트는 새로운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또 남겨놓으신 질문이 공동명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공동명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합산 주택수는 2주택자로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뭐 물론 이렇게 세율이 좀 나뉘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차피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취득세를 더 내면서 증여를 하는 게 실익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딱 마침 이제 이걸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일단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의 이제 사업소득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월 1일부터 이제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이용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그 세금 신고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면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활용하셔서 어떤 것으로 좀 신고하는 게 유리할지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테크크크 오늘 결혼해서 2주택자가 된 분의 사연을 함께 다뤄봤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희 연말정산 할 때도 내가 얼마 뱉어내냐, 얼마 환급 받냐 이런 걸 엄청 예민한데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많이 예민하세요. 왜냐하면 이거에 또 내년에 단순히 세금뿐만 아니라 내년도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바로 바로미터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셔서